닥쳤던 뭐 개라고 하면 안 되니까 닥쳤던 강아지 울타리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속담에 있죠. 북한 속담에는 닥쳤던 게 울타리 쳐다보는 격.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는 닥쳤던 강아지 지붕 쳐다보는 격.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뜻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개가 쫓아가면서 닭을 다 잡아먹었다고 다 무는 순간에 닭이 휙 날아가지고 몰린 못 날죠. 겨우 한 5m에서 지붕, 기와집 지붕에 훅 날아가니까 뭐 개는 지붕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물론 사다리 있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다 됐던 밥에 재 뿌린 것처럼 다 됐던 밥을 모기를 놓쳤다는 뜻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는데 이거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염두에 두는데, 제가 이런 제목으로 비유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를 비유하는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통일부나 청와대는 뭐 이번에 국정원장도 이야기했듯이 4월 달부터 김정은에게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다고 했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서신 보낸 것은 북한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에 2월 19일 2019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9월인가요? 아세안 정상회담 때 부산에서 있었죠. 아세안 정상회담 때 여기에 꼭 참여해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하고 절절한 심정으로 부탁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건 북한이 폭로해서 북한이 다 공격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글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아마 통신선과 관련돼서 아니면 뭐 빨리 대화에 복귀해서 대화를 정상회담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군사회담이든 하루빨리 조속히 하기를 아마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소신을 아마 보냈겠죠. 그래서인지 일단 김정은도 내년 대선도 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제가 북한에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다 검색하게 나왔지만 수십 차례, 이제는 지겨울 정도로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당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한 말을 그냥 아주 쏟아내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내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수십 차례 지금 오늘도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그 다음에 여명, 유경, 조선의 오늘, 메아리, 일단 대외 매체, 민족화해협의회 사이트라는 이 요명, 유경 사이트에도 전부 국민의힘 당과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이제는 이준석 대표까지 집중 공격하는 그런 거를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걸로. 여당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고 나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약간 살짝 비치는데, 여당이 이번에 이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공격했다, 이런 비리를 들춰냈다, 이런 것만 나오고, 여당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방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요. 자, 이렇게 북한은 이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우리 정치에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는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해주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신선을 회복하자마자 아주 제가 호들갑을 떤다고 했죠. 이거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했다고 해서 회담에 나올 자세가 아니다. 지금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 여당 대통령을 배출시키는 큰 그릇인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 평화 무드로 가는 척 쇼를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담이나 또 평화 무드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 정부나 또 청와대나 통일부는 아주 이번 통신선 복원과 관련해서 아주 이 김여정 담화문 나오기 전까지는 호들갑 떨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뭐 화상회담이니 고위급 회담이니 뭐 준비를 안 하고 부산을 피웠습니다. 일부 언론들에서도 남북정상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그 뉴스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담화문이 나왔던 겁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냐 하는 식으로 담화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요지를 남긴 것이 바로 한미 군사훈련 완전한 중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거 중단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투집을 잡고 있는 것. 이걸 왜 이렇게 투집을 잡힐 일을 우리 정부나 청와대가 계속해서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는 다 돼서 통신선 복원하니까 이제는 뭔가 화상회담, 화상으로라도 회담하고 고위급 회담이라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은 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한다면 고위급 회담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이 통신선이 복구된 기회를 이용해서 그걸 해주기를 북한은 우리 한국 정부는 바랐지만 무참히 짓밟아 또 짓밟아 버렸죠. 누가? 김정은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김여정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김정은의 지시로 이렇게 하는 거지 김여정 자기 혼자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를 못 박아버렸고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이 바로 박지원 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 자세를 하면 할수록 김여정은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우리 정부나 이 통일부나 이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해서 짓밟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정부 통일부가 스스로 그런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김여정과 김정은과 북한 당국에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모습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백두산 천지에까지 올라가서 물을 떠가지고 울먹이다시피 했던 문재인 대통령. 제가 거기 갔다 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세뇌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왜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탈북민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즉 왜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쭉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백두산을 2번, 3번 다녀오게 할 거예요. 백두산 혁명 사족지를 걸어서 그 사족지 천지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이 대학생 일종에 잡혀 있습니다. 이 일종을 소화해야만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면 안 가도 되죠. 저는 그때 행군하는 약 200km를 행군한다는 바람에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백두산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km를 걸어간다는 말에 그것도 장구를 다 메고, 그것도 8월에 여러분 그 땡볕에 배낭을 다 메고 이 군용박통 다 차고 조기대복 입고 군복처럼 된 조기대복 입고 그리고 조기대 모자 쓰고 혁띠 두르고 배낭을 메고 200km 행군한다는 바람에 저는 가지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백두산을 그렇게 방문시키고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 소년들에게 그 노정대로 어린 아이들까지도 천리길을 그 노정대로 가게 하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뭐 내각 관료들, 당 일꾼들 모든 사람들이 일단 자기가 일생에 몇 번은 당에서 조직하고 상총 조직에서 직명에서 조직하는 이 백두산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지금은 김정은 시대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 강요고 거기에 한번 갔다 오면 당분간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세뇌되는 그 말이 틀림없습니다. 한번 거기 갔다 오면 숭고한 그 정신에 사로잡혀 숭고한 세계관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또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보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들도 아마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 천지 갔다 오신 분들 많겠지만 뭔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충성 안 하던 사람도 몇 달은 충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불의에 일정이 없던 곳을 김정은이 함께 백두산 천지까지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즉 백두산 천지는
김일성 가족의, 그냥 김일성 가게라고 하죠. 김일성 그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집안에 뭐죠? 그 산이라고 해도 우리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뭐 산을 하나씩 사가지고 거기에 산을 제가 잘 그 산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을 사서 거기에 뭐 가족들 묘도 하고 정중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처럼 이 백두산은 김일성산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송산. 백두송산은 바로 김일성과 밀접히 연관됐을 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상징한다고 해도 또 백두혈통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 갔다 오면서부터 이미 남북관계 또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 수 좁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잡지사와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김정은은 솔직하고 결단력 있고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2,500만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 북한 경제는 파탄되고 핵무기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우리 국가를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을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정신상태, 정신력,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다시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말미암아 마치도 어떤 대화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또 이산가족 문제 화상 회담, 이 면담이라도 화상 상봉이라도 될 줄 알고 호들갑을 떨었던 통일부. 닥쳤던 강아지 울타리 쳐다보는 격이 됐다는 겁니다. 즉 김여정 담화문 하나에 그들이 부풀었던 그리고 희망이 살아났던 그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그 희망,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 바로 김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담화문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여러분들께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얼마나 고자세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저자세로 보면 발밑으로 봤으면 이런 협박까지 할까요?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네가 하라.